높은 산 정상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큼 가슴 뛰는 순간이 있을까요? 산을 오르는 발걸음마다 지난날의 아픔은 조금씩 내려놓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는 그런 시간. 하지만 그 희망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김정희, 올해 58입니다. 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하다 3년 전 명예퇴직을 했어요. 결혼 생활 25년 만에 이혼한 지도 어느덧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 회사에 취직해 이제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사이가 되었죠. 엄마, 거기서 혼자 뭐하고 지내요? 여기 오면 어때요? 아들의 말에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들 곁으로 가서 손주들 돌보는 할머니가 되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아직은 내 삶을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보니 내 삶이라는 게 허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 드는 생각은 오늘은 뭘 하지? 였어요. 집안 청소, 빨래, 요리. 혼자 사는 집이니 할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고 또 비슷한 내일이 시작되는 지루한 일상의 반복. 명예퇴직 후 처음에는 할 일 없이 집에만 있으니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이혼 후 혼자 사는 집에는 말벗도 없고 TV만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점점 우울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쇼핑, 영화 관람, 카페 방문 같은 간단한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그것도 혼자 하니 금세 실증이 났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커플,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있는 모습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용기를 내어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던 청운산악회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50대 이상 산을 좋아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매주 토요일 가벼운 산행을 함께해요. 전화를 받은 여성분은 상냥한 목소리로 이번 주 토요일 산행 일정과 집합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대화였어요. 처음이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운동복에 운동화만 준비해 오세요. 간단한 도시락과 물만 챙겨 오시면 됩니다. 첫 산행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렘 반, 낯선 환경에 대한 걱정 반. 출발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둘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모인 회원들 사이로 키 크고 체격이 좋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그는 환한 미소로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환영합니다. 저는 청운산악회 회장 박철수라고 합니다. 박 회장님은 62의 나이였지만 건강한 체격과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은퇴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라고 했어요. 그의 지도 아래 간단한 준비 운동을 마치고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산행은 북한산 둘레길 코스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모두 2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풍경을 즐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어요. 처음이시니까 중간에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천천히 가도 됩니다. 박 회장님의 배려 덕분에 첫 산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와 함께한 뒤풀이에서 다른 회원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회원들이었고 다들 명퇴나 은퇴 후 취미로 산행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중에는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가 된 분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죠. 한 회원의 말에 모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청운산악회는 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졌고 평일에는 다음 산행을 위해 체력 관리를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악회에 가입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박 회장님이 산행 계획을 논의하자며 저를 임원진 모임에 초대했어요. 정혜 씨가 은행에서 일하셨으니 회계 업무를 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회계를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박 회장님과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임원진 회의 후 늦은 시간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시던 그분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30년간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인 연륜과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정혜 씨는 왜 산악회에 들어오셨어요? 어느 날 문득 그가 물었습니다. 외로워서요. 명퇴하고 혼자 있다 보니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내와 사별하고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 권유로 산악회를 시작했죠. 그의 솔직한 이야기에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산악회 회장과 회원의 관계를 넘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으로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산악회가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의 불편한 기류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입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산악회 내부에서 불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수군거림에 불과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가입한 60대 초반의 남성 회원 몇 명이 여성 회원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며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김용석이라는 분은 산행 중에 여성 회원들의 손을 잡아주겠다며 스킨십을 시도하고 단체 카카오톡방에서도 특정 여성 회원들에게 개인 메시지를 자주 보내는 등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김용석 씨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늦은 밤에 연락이 왔어요. 산에서 찍은 제 사진을 보내주면서 예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불편했어요. 최근에 가입한 이영미 씨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몇몇 회원들 사이에서 남녀 관계가 형성되어 산행보다는 개인적인 만남을 위해 산악회를 이용한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진영 부회장이 있었어요. 서 부회장은 50대 후반의 미혼 남성으로 산악회 활동에 적극적이었지만 뒤에서는 여성 회원들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 부회장님이 저한테 둘만의 특별한 산행을 제안했어요. 거절했더니 산악회 활동에서 소외시키더라고요. 오랜 회원이었던 박미란 씨는 결국 이 일로 산악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둘 쌓이다 보니 인근 지역에서는 청운산악회는 노인들의 만남 주선 장소라는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가입하려는 회원들은 줄어들었고 기존 회원들 중에서도 건전한 산행을 원하는 분들이 조용히 탈퇴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정혜 씨, 사실 요즘 많이 고민이에요. 어느 날 박 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산악회가 건전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 만남을 위한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회원들이 떠나고 산악회 자체가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을까 걱정됩니다. 박 회장님의 진심 어린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건전한 산악 활동을 통해 회원들의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일부 회원들의 행동으로 산악회 전체가 곤경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뭐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사실 서 부회장과 김용석 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접 제재하기도 쉽지 않고 정혜 씨가 여성 회원들의 의견을 좀 모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여성 회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어요. 김용석 씨가 산행 중에 자꾸 제 옆에 붙어서 불편해요.
한 번은 좁은 산길에서 넘어질 뻔하다며 제 허리를 잡았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서 부회장님이 따로 커피 마시자고 자꾸 연락해요. 거절하면 다음 산행 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돼요. 지난주에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과도한 스킨십을 시도하는 회원이 있었어요. 정말 불쾌했죠. 산악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다른 산악회로 옮길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 박 회장님과 공유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더니 결단을 내렸어요. 정혜 씨, 산악회를 바로잡을 방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이대로 두면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한 모임이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찰나 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서 부회장이 주도한 별도 산행에서 술을 마시고 산에서 내려오던 중 한 회원이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어요. 사고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청운산악회는 무책임한 음주 산행을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고 당한 회원의 가족이 산악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네요. 산악회가 위기에 처했어요. 박 회장님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저는 은행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살려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사고 당한 회원을 직접 병문안 가서 회장님과 함께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희가 회원들의 안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회원의 상태는 심각하지 않았고 우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족들도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박 회장님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임원진 긴급 회의를 소집한 그는 서 부회장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서 부회장님, 공식 산행 중에 음주를 하셨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서 부회장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여러 회원들의 증언이 나오자 결국 시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조금 마신 건데 사고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박 회장님은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악회 회칙에 산행 중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부회장이라면 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 부회장의 해임을 선언했습니다. 서진영 씨, 오늘부로 부회장직에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운산악회 활동 참여도 당분간 중단해 주십시오. 서 부회장은 격분했습니다. 내가 이 산악회를 만드는데 얼마나 기여했는데. 철수 씨, 우리가 몇 년을 함께 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박 회장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산악회의 안전과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결정입니다. 서 부회장뿐만 아니라 김용석과 같이 문제를 일으킨 회원들에게도 경고를 주고 재발 시 제명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에 일부 회원들은 불만을 표했고 서 부회장과 가까웠던 몇몇 회원들은 결국 산악회를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회원들은 박 회장님의 결단력 있는 대처를 지지했어요. 이번 기회에 산악회 회칙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박 회장님과 저는 함께 청운산악회 행동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회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규칙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었어요. 회원 간 상호 존중과 적절한 거리 유지, 개인적인 연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지 않기, 산악회 활동 중 음주 절대 금지, 공식 산행 일정 외 개별 모임 시 산악회 이름 사용 금지, 부적절한 행동 시 경고 후 제명 가능. 이 내용을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고 동의하는 사람만 계속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비어있는 부회장 자리에 저를 추천해 주셨고 회원들의 동의로 저는 새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여성 회원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거예요.
박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변화는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던 회원들이 떠난 후 산악회 분위기는 훨씬 편안해졌어요. 잠시 침체되었던 참여율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 회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산행이 정말 즐거워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 여성 회원이 말했습니다. 저와 박 회장님은 산악회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역 사회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산행 후 등산로 쓰레기를 줍는 클린 마운틴 활동이나 독거노인 가정에 연탄 배달을 하는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산악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위기를 겪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청운 산악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원 수는 오히려 늘어 40명이 되었고 주변 지역의 다른 산악회와 연합 산행을 하는 등 활동 범위도 넓어졌어요. 정혜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어느 날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박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결단력 있게 대처하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박 회장님과 저의 관계도 더 깊어졌습니다. 산악회 운영에 대한 대화에서 시작해 각자의 삶과 고민, 꿈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졌어요. 정혜 씨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건강하게 오래 산에 오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고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걷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 말을 하며 그는 제 눈을 바라봤고 저는 그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산행이 끝난 후 둘만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평일에도 만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어요. 정혜 씨, 우리 그냥 사귀는 걸로 해도 될까요? 어느 날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산악회 회원들에게도 우리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축하해 주었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응원합니다. 우리 산악회의 첫 커플이네요. 축하드려요.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청운 산악회는 지역에서 가장 건전하고 활발한 산악 동호회로 자리매김했어요. 박 회장님과 저는 여전히 함께 산악회를 이끌고 있고 우리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권했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죠. 박 회장님의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도 많은 시간을 함께합니다. 주말에는 산악회 활동을 하고 평일에는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박 회장님은 제게 그림 그리기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의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하고 제 집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며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새로운 취미와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정혜 씨, 우리 이번 주말에는 설악산 가요. 단풍이 절정이라던데. 그의 제안에 기쁘게 응했습니다. 함께하는 산행은 언제나 특별했으니까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을 장거리 산행도 그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우리는 대한민국의 명산들을 하나둘 정복해 나갔어요.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언제나 감동적이었고 그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기 봐요. 저 구름 위로 보이는 풍경. 와, 정말 장관이네요. 이제 저는 산을 오를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저 오르기 위한 산행이었다면 이제는 함께 느끼기 위한 산행이 되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달라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산에 올랐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작은 마을들처럼 우리의 문제도 멀리서 바라보면 그리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정혜 씨, 우리 참 다행이에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느 날 석양이 아름다운 산 정상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창 좋을 때 만났더라면 틀어졌을지도 몰라요.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함께 산을 오르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결혼이라는 형식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 산악회에는 우리처럼 50대 이상의 커플들이 여러 생겼습니다. 모두 건전한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나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분들이에요. 철수 씨와 정혜 씨가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저희도 용기를 냈어요. 최근에 커플이 된 회원 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산악회는 이제 노년의 건강한 사랑을 응원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서로 존중하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두가 알게 된 것이죠. 가끔 서 부회장에 대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산악회에서 탈퇴한 후 그는 비슷한 성향의 회원들과 함께 새로운 모임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모임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해요. 건전한 목적 없이 일시적인 만남만을 추구하는 모임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몇 달 전에는 김용석 씨가 산악회에 다시 가입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정말 반성했습니다. 건전한 산행만을 위해 참여하고 싶어요. 임원진 회의 끝에 우리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고 지금까지 그는 모범적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지역신문에서 우리 산악회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노년의 건강한 취미 생활과 인간관계, 청운산악회에서 배우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올 예정이라고 했어요. 인터뷰 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의 관계가 산악회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결혼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행복해요. 굳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산을 오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철수 씨가 대답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저는 은행 퇴직 후 처음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주 2회 재무 상담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정혜 씨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철수 씨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제 삶의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도 인근 중학교에서 주 1회 방과 후 체육 수업을 맡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제가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가 말할 때마다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설악산 단풍놀이를 계획하고 있어요. 산악회 회원 30명과 함께 1박 2일로 갈 예정입니다. 잠자리와 먹거리 준비, 등산로 계획까지 모든 것을 철수 씨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준비물 목록을 점검하다가 철수 씨가 물었어요. 정희야, 혹시 후회하는 거 없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미소 지었습니다. 있지. 더 일찍 산악회에 가입하지 않은 거? 그랬으면 당신을 더 일찍 만났을 텐데.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준비물 목록을 마저 확인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그러나 더없이 소중한 동반자를 얻은 기쁨을 안고 때로는 인생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나 봅니다. 산악회의 위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가까워지지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산을 오르며 인생의 남은 고개들도 함께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이 꼭 정해진 형태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지? 라는 생각 대신 오늘은 철수 씨와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 라는 설렘 가득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산을 오를 때마다 조금씩 더 높이 오르듯 우리의 관계도 날마다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나누는 산의 공기만큼이나 맑고 건강한 사랑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